지난 10일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었지요. 이후 일주일이 지난 19일 규모 4.5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 조금 전에도 경주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해 경주 주민들이 그야말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19일 지진 발생 직후 현장에 다녀온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갔다 온 거죠? 예, 어저께 갔다 어제 갔다 온 거죠. 네네. 이게 보니까 저희가 그 상황을 좀 원래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뉴스전에 지진이 발생해서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시간 반 정도가 됐는데요.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오늘 지진은 경북 경주 남남서쪽 10km, 행정구역으로 따지면은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인데요. 지난 19일 발생한 지진의 진앙이 있는 곳과 같은 마을입니다. 지진 발생 뒤에 지진동을 감지한 학생들과 주민들이 예. 교실에서 나와서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등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네. 현재로서는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으로 추정되는 오늘 지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큰 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큰 피해가 없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지진 발생 직후에 현장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경주 분위기나 상황은 어떻던가요? 네. 지난 19일 지진이 오후 8시 30분에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KTX를 타고 급하게 내려갔는데 자정쯤에 도착을 했는데 예. 도착을 해서 시내 이곳저곳을 둘러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큰 지진 피해를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예. 날이 밝고서 시민들을 만나서 한 분 한 분 대화를 나눠보니까 겉으로 느껴지는 그런 차분함과 달리 시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 이런 거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도시가 차분하고 정취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더니 한 시민은 원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암흑의 도시가 됐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던 5.8 지진이 발생해 저희도 당시 뉴스 특보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고 또 이후에 4.5의 지진이 또 비슷한 시각에 발생했고 오늘 또 3.5의 여진, 물론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여진 같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계신 시민들은 불안감이 떨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시민들을 조금 더 마음을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만나서 직접 물어봤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지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큰 지진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렇게 내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시민들은 일주일 전에 큰 지진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지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네. 그때 느꼈던 공포와 지난번 19일 여진 때도 그때 느꼈던 공포와 그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까지 함께 떠올리시면서 그 충격과 공포가 상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만 큰 소리가 들리거나 예를 들어서 트럭이 지나가거나 KTX가 근처에서 지나간다 예. 이런 경우만 발생을 해도 지진이 난 것처럼. 네네 가슴이 쿵쿵 뛰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실제 19일 발생한 지진 때문에 경주 시내에서는 한 목욕탕 굴뚝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자체가 철거 작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예. 네, 경주 시민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예. 네. 밀 때 이렇게 안 하는 것도 투닥투닥 구부러지고 싱크대에 간장이 있는 그것도 툭 늘자고 섞이고 그랬지. 그건 어제는 적시 있어. 먼저 그랬지. 내 쿵쿵 그랬는데다가 이제는 좀 쑥 졌는가 싶을 어제는 또 그래. 참 항상 마음이 불안.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네. 네, 이 12일 지진 이후에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나 경주 네. 시내에서 만난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오히려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지진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아하.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오는 거 아니냐 시민들은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 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곤혹스러웠는데 예. 관계 당국에서는 애초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가 네. 길게는 최근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도 1년간 최대 5.5 규모의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태라서 네네.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진 발생 이후에 지자체 대처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신 주민들도 많았는데요. 네네. 이렇게 경주의 한 한옥에서는 원래는 한옥이 지붕과 이렇게 기와가 딱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 내려와 있던 상태더라고요. 다- 대부분의 다 한옥집이. 균열 생기면서.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한옥집 곳곳에 금이 간 곳도 많이 있었고. 예, 예.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붕에서 물이 새서 이렇게 그렇겠네요. 집에 세간에 물이 닿지 않게 뭐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고 이런 물 새지 것들도 않게. 네네 예.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지자체에서는 완파나 반파, 그러니까 붕괴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보상이 힘들다 이런 입장이라고. 그래서 피해 받은 주민들은 뭐 상당히 분통을 터뜨린 모습도 보였는데 네. 그 피해 상황을 조사하러 나온 동사무소나 시청 직원들이 제대로 된 준비도 안 됐고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는다.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네네. 상황이 어떤 건지.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주 시민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청이나 동사무소 등 이런 데서 이렇게 전담반을 마련해가지고 나온다고는 하는데 뭐 사진기도 준비 안 돼 있고 나와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가 옳게 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왔다가 눈요기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상에는 지금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야, 근데 굉장히 지금 시민분도 그러시지만 굉장히 저렇게 되면 어딜 믿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정부에서 아까도 저희가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르면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경주를 선포한다 발표가 있었는데요. 만약 이거로 지정이 된다면 어떤 아까 뭐 무너진 한옥 같은 것도 그렇고 수리 비용 같은 게 좀 지원되는 겁니까? 이번 지진으로 기와가 떨어지거나 담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본 한옥이 2천여 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네. 사유재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파나 반파가 아니면은 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서 개인 소유의 한옥집 수리비는 좀 지원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다만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경감 또는 납부 유예와 같은 혜택을 주고 복구 자금에 있어서는 융자에 대해 연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는 등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경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뭐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과금은 뭐 좀 푼돈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한옥집 수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유명무실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요. 예. 네, 이런 가운데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전례가 없고요. 네. 또 일본처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재난 상황에 대비하자 이러는 지진 대비족들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경주를 내려갔을 때 경주 시내에서 뭐 김밥을 사려고 한 분식집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네, 네. 자기 친척 동생은 언제 또 지진이 발생할지 몰라서 차에다가 비상식량이나 옷도 끓여놓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동생뿐만 아니라 뭐 몇몇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직접 한번 그 동생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만나셨군요. 계시나, 예. 네, 한번 직접 만나서 들어보고 어떻게 대비를 해오셨는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네. 예. 여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불안한 가운데 지금 자기가 자기들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터라 비상시에 지금 뭐 어떻게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지라 지금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싶어서 지금 우선 급한 마음에 있는 대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지진 등 비상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대비한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늘면서 예, 예.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지진 대비 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진을 느낀 누리꾼들이 올리는 글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애플리케이션도 등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의 지진 정보 앱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해서 그 앱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진이 발생한 12일 이후에 왕강기나 방독 마스크, 자가 발전기 등 구조용품 판매도 40% 가깝게 늘었고 전투 식량이나 헬멧, 손전등 등 지진 대비용 대비용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주 지진 좀 수그러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 함께 좀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 박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